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로는요, 88페이지인가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그 다음에 경매, 요런 주제를 간략하게 보게 될 텐데, 일단은 매수 신청 대리 얘기를 하려면은,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이거 하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가 뭐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외우셨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고요. 해서 자, 겸업할 수 있는 거 대상 알제대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 알제대 이런 식으로 5개로 묶어서 기억해달라.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행은요, 분양, 대행, 관리 대행 할 수 있고요.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한정하게 됩니다. 문제 구성할 때 항상 토지의 분양 대행, 토지의 관리 대행 이런 식의 지문들. 농업용 건축물에 분양된 관리된, 공업용 건축물에 분양된 관리된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대행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상담, 제일 쉬운 거죠.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등에 관한 상담이라고 하는 거. 알선이라고 하는 거. 용역 알선 하나 있습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는 할 수 있지만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을 한다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권리분석, 취득알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권리분석, 취득알선은 그런 얘기였어요.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중개업인이 저 30평짜리 아파트 이 동네에서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 동네 30평짜리 아파트 매물이 마땅치 않는데 자, 법원 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 이 물건이 이러이러합니다. 이거를 한번 경매 입찰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정보 등의 제공이라고 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 누가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정보 등의 제공. 이걸 맨날 이제 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정보의 제공 등 하면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게 매수 신청들이 입찰 신청들이 용어는 두 개를 쓰고 있지만 같은 겁니다. 먼저 우리 민법 얘기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죠.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고자 한다.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 청약합니다. 매수인 사겠습니다. 승낙합니다. 라면 계약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매도인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바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리라는 개념, 민법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간단하게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병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을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도인 난에다가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쓰고 매수인 난에다가 을이라고 쓰게 되면서 두 개의 매매 금액 등이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소위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다시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매수인란에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매 금액 등이 합치가 되면 그때 계약은 성립하는데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얘기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시 두 사람에서 거래했을 때는 대리인 없이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법적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대리인이 매개가 됐을 때도 역시 여전히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대리할 때 항상 주의하실 게 대리는 어떤 권리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자체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자,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 경매 부동산에 입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매수 신청 대리권을 수여를 합니다.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네가 좀 이거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게 해다오라고 갑한테 매수 신청 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X 부동산에서 경매에 참여할 때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의뢰 대리인 갑이라고 표시해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1등이 되게 되면은 누가 을이 매매 대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되고 을이 이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대리해서 어떻다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에 참여해서 1등이 됐다고 했을 때 결국은 누가 고객이 낙찰을 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매수 신청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찰 신청 대리는요, 공매 대상 부동산. 공매라는 게 국가는 지자체에서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팔아버리는 과정을 공매라고 부르고 거기서 용어만 입찰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 물론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겸업 제한을 받지 않고 당연히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다. 그건 출제 포인트가 아니고 법인에 있어서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는데 다른 것과 다르게 이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법원에 등록을 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88페이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그래요. 요게 이제 문제 구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유형화돼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출제 트렌드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기승전결이 있으면 거의 결파트에서만 답을 뽑습니다. 거의 결파트.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이제 제일 앞에서 보게 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 이런 것들을 갖고 유치찬란하게 돼 있었어. 근데 그때 출제했던 출제원들은 다 쪽팔려갖고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관속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결론만 갖고 낸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치찬란하게 내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2개, 3개 개념을 다 소화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여러분 교재는 나중에 이제 89페이지인가 딱 그 지분을 가져보면 계속 출제를 해요. 정말 문제가 좋아요. 왜? 그 89페이지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라든가 재등록 이 얘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에 내용을 다 소화하고 나머지 내용을 다 이해해야지 뒤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출제를 할 때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주로 출제를 해요. 근데 오늘 또 수많은 수험생들은 앞에 있는 거 뒤지게 막 외워. 뒤지게 막 밑줄 가면서 하여튼 책 좀 더럽게 보지 마. 더러우니까 그냥.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쳤는다. 자꾸 생각을 해야지. 책에다 채워넣으려고 하면 안 돼. 책은 미술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기억나는 수험생 중에 진짜 예술적인 분이 있어. 진짜 필기 예술이야. 내가 봐도 탐이 날 정도야. 심지어 색연필을 한 6종류를 골고루 섞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무슨 미술학원 이 레벨이야. 사람들이 매우 탐내. 그 책을 와 너무 너무 예쁘니까 책이. 그래서 시험 보기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에 그분한테 누가 빌려갔대. 또 그 양반은 그게 또 어깨에 딱 흔들고 봐봐 책 필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 사람들 빌려줘. 그럼 마지막 사람이지. 더 이상 빌려줄 수 없게 됐어요. 왜? 누군가가 또 빌려갔어. 근데 연락이 끊겼어. 근데 하도 많이 빌려가니까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를 기억을 못해. 그래서 작품을 만들 건 아니다. 그리고 작품을 다 만드실 때쯤 되게 되면은 책을 바꿔요. 문제집으로. 쓸데없는 짓으로 자꾸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지방법원에 해놔야지 어떻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개사 돼야 돼. 먼저 중개사 돼야 되고 개설 등록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사람 또는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그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가게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개업을 해야지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중개업 폐업으로 인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돼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뭔 얘기냐면 순서가 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개공이 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다는 얘기는 개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등록까지 했어. 둘 다 했어. 근데 뭐 장사가 좀 안 돼갖고 중개업을 폐업을 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가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는 뭘 전제로 한다? 개공을 전제로 한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뭘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장사가 좀 안 돼서 중개사무소를 폐업을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무조건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취소가 돼버렸죠. 그럼 원래 사고 치면 3년에 컴백 못해요. 다른 잘못을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면은 3년 내에는 돌아올 수 없다고요. 근신기간이 필요해. 그런데 폐업을 한 건 잘못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폐업 때문에 취소가 됐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면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뭐하다?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따 보실 주제예요. 미리 땡겨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이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한다.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거 빼버리고요. 간단하게 구성하면 소공은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첫 번째 조건, 매수 신청 개업 공인중개사일 것. 두 번째 이슈, 자, 겁나 기네요. 실무교육,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그냥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데, 자, 개공이 됐어요. 실무교육. 그냥 실무교육 해가지고 개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하고 싶으면은 또다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물론 최근 1년 사이에 자, 이미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했던 사람은 경매를 해봤던 사람이니까 실무교육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이 면제가 된다라고 되는데 역시 큰 쟁점 안 돼요. 이건 대충 흘려보실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 뒤에 나오니까. 세 번째, 미리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해라. 개인은 1억, 법인은 기본이 2억에다가 분사무소당 각 1억씩 설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의 보증 설정이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한편 이미 공인중개사법에 같이 나왔던 얘기죠. 자, 공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법원에다 이 1억이나 2억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맡겨두는 거.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할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자, 사망 또는 해산은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어. 우리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몇 년? 3년. 그래서 공탁금 걸어놓고 했다가 나중에 사고치고 바로 빼서 튀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 동안에 어떻다? 회수를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 요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서 영양가가 없어서 오히려 골치가 아픈데
일단은 개공이고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일정한 보증을 추가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설정하는 보증과는 별개의 문제로 또 한 번의 보증을 설정을 해서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아까 고객의 대리인, 개업공인중개사 아무개라는 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다? 고객이 경매에서 또 공매에서 부동산을 입찰을 통해서 매각 잡았죠.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취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요즘에 거의 출제를 안 해요. 이게 사실은 한 7, 8년 전에는 대부분 여기서 출제했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대신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런 식의 말장난들 계속 해가면서 출제했는데 최근 6, 7년 사이에는 아예 안 나와. 나와도 답이 안 돼. 그리고 답이 되는 주제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시군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한 문제짜리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내용을 다 외워야지. 이 내용을 다 공부하신 분이 이걸 다 준비한 다음에 어디 가서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먼저 공부를 다 하시게 된다고, 누가 됐든 간에 뜬금없이 앞에 거 안 보고 그냥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 공부할 때. 그러니까 기승전결 3개 다 외운 사람이 마지막 4번째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아이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등록,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 재등록. 요거 출제 포인트. 아까 설명드렸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 하려면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개공을 전제로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는데 중개업을 폐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전제 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다 취소해야 된다. 다시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개공만이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돼서 매수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는데 중개업은 폐업해버리고 경공매만 대리한다, 이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박또박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중개업을 폐업했을 때 지방법원의 장은 전제 요건이 사라졌으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요것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등록이라고 하는 거. 자, 중개업 폐업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뭘 할 수 있다?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왜? 이 얘기는 어떤 개념이 내재가 돼 있어야 되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게, 다시 중개업이 폐업되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한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내에는 컴백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 이 개념을 다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 3개 명제를 가지고 거의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지금 제가 우리 교재에다가 회차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6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최근에 8년간의 지문을 분석을 해놨는데 흐름이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앞에 기본 요건을 갖고 출제하고 요즘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제일 뒤에 자 바로 뭐 등록 취소, 재등록 이런 것들, 또 등록과 등록 취소, 재등록 이런 것을 가지고 출제 이슈로 삼고 있고,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문제 잘 만드는 거예요. 왜? 앞에 내용을 다 소화해야지 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 좀 구질구질한 얘기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갖고 이건 듣고 버릴까, 위임계약 이런 것들은 이제 보고 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고객은 자기가 굳이
경공매 가서 입찰에 참여할 필요 없이 대리권을 수여해서 어떻게 한다? 개공으로 하여금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위임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맡겨두는 거, 이걸 위임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때 수수료라고 하는 거 뭐 얘기 되겠지요. 자, 쟁점 안 되고요. 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을 때 그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답이 됐던 주제인데요. 자, 요건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앞 시간에 공부했지만 중개 대상물과 관련해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든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경공매 대상 물건은요, 시가라는 개념이 좀 애매해요. 입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중개와 다르게 경제적 가치를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객체는 토지, 건물, 등기된 임목, 공장재 등 광업재 등. 자, 이건 따로 외울 거 없어요. 중개 대상물로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로 다루고 있는 게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 등기된 임목, 공장재 등 광업재 등. 그래서 출제 포인트 아니고 이제 출제 이슈, 이걸 외우셔야 돼.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 이거는 이제 실제 답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줄줄 깨셔야 돼. 왜? 자,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뒤죽박죽 섞어버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은요,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매수 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 신고도 다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매수 신청 대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 일단 뼈대 잡으셔야 돼. 뭔 소리냐면, 자, 그런 식의 질문이 뒤에 나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은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확 터지게 돼. 그럼 뭔 소리인지 뭐야 이게. 항고는 또 뭐고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은 뭐야? 틀렸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매수 신청하고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고만 어떻다 대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뭔지 모르든 뭐가 나오든 다 본인이 해야 된다고.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매수 신청하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먼저 외워야 된다고. 매수 신청이 뭐고 매수 신고가 뭐고 그 다음 문제고,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만 어떻다 대리할 수 있다. 매수 신청이 뭔지를 설명을 드려요. 매수 신청은 뭐가 아니에요. 저 얼마에 살게요, 이거. 이게 매수 신청이야. 얼마에 살게요라고 하는 게 매수 신청이라고요. 그걸 표현하면 되시겠지.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얼마에 살게요, 이런 얘기죠.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사겠습니다는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거. 누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응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어제 보니까 신문 나왔더만. 하여튼 그런 신문 기자도 먹고 살기 참 편해. 9억짜리 땅을 동그라미 하나를 더해서 90억에 산 사연, 뭐 이렇게. 아니, 입찰할 때 동그라미 많아가지고 9억이라고 써야 되는데, 입찰 금액을 9억이라고 써야 되는데 90억이라고 썼다고. 당연히 압도적 1등이지. 요즘은 좀 그게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한 5, 6년 전에 그때 이제 한참 경매가 유행이었어요. 조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경매 교육이란 걸 받아서 경매에 참여하고, 그래요. 다들 웃기고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육사업입니다. 경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경매 교육을 안 하고 경매를 직접 하겠지, 강사들이. 안 그런가요? 그럼 돈 몇만 원씩 받아서 뭐 얼마나 된다고.
경매하면 떼돈다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매는 그냥 그걸 업으로 하면 괜찮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3억짜리 주택을 산다 하십시다. 은행에서 대출 예를 들어서 80% 90%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오늘도 외워둬요. 은행에서 3억짜리 주택을 살 때 3억 대출 금액 자체가 자 80% 90%가 안 나온다고. 근데 이제 경매 물건은 그 이제 감정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3억짜리 물건에 입찰을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2억 8천에, 2억 4천이나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2억 5천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니, 감정가가 있으니까. 그것에 80%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전액을 거의 다 자기 돈 들이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가끔씩 보면요. 일반 거래 가격보다 만약에 그 동네 그 비슷한 물건의 가격이 3억이잖아요. 근데 낙찰 금액이 3억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출 때문에 그래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500만 원 더 꼬라박더라도 3억짜리 주택을 일반적으로 매매를 가지고 할 때는 그 대출 금액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가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알면서 해요, 알면서. 근데 그분들은 어떤 식이냐면 경매를 통해서 3억 500만 원 써서 낙찰을 받아. 그래서 수리 좀 하고 나서 빨리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남기고 수리 좀 자기가 인테리어 업자 알아서 수리해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버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부분이. 경매에서 기가 막힌 건 없어요.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매수 신청의 보증이라고 제공.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만약에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1억짜리 물건이라고 감정가가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으로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쓰든 1억 2천을 쓰든 1억 3천을 쓰든 1억의 10분의 1인 1000만 원을 매수 신청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 맨입으로 안 된다고. 보증금 깔아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매수 신청의 보증이라고 부르고 뒤에서 이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 그러니까 아까 9억 찔러가지고 9억을 쓴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90억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은 아무리 봐도 9억보다는 최저 매각 가격이 더 높겠죠. 9억에 입찰을 했다는 얘기는 최저 매각 가격. 법원에서 이보다 높게 써라 했으면 9억보다 높았을 거라고. 그럼 이제 계산 딱 해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만약 9억이라고 치면은 자 보증금이 매수 신청 보증이 얼마? 9천만 원을 냈다는 얘기야. 90억을 써놓고 9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아니 뭐 80몇억을 더 쓸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래서 매수 신청의 보증이라고 하는 거 요걸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이 떨어졌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매수 신청에 관한 개념이에요. 대충 감 잡으셨죠? 아니, 별것도 없어. 그냥 입찰패 작성 대출하고 보증의 제공. 이게 매수 신청이라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따로 뭐 금방 아니까 쫓아가지 말고. 두 번째. 그 매수 신청은 개념이 뭐냐면요. 저런 거예요. 매수 신청은 같이 달려보는 거예요. 레이스. 경매 과정에 누구는 얼마를 쓰고 나는 얼마를 쓰고 이런 식으로 같이 달리는 게 매수 신청이라고 해요.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9억짜리 물건을 90억 쓰면 무조건 1등하는 건 확실한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매수 신청이에요. 미래를 모르는 거. 그런데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아는 거예요. 결승선에 가서 딱 하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매수 신고입니다. 매수 신고. 먼저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이건 민법 알아야 되는데 어떤 토지가 있는데요.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을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에는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을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거든요.
돈 안 갚으면 경매로 나온다고요. 경매로 나왔을 때, 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명이 입찰을 하겠죠. 내가 그 집은 사겠다고 입찰을 할 거예요. 근데 갑이 고요히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지분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1등을 하던 간에 그 가장 높은 금액에 누가 갑이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근데 그 공유자가 귀찮으면 누굴 시킬 수 있다? 계곡. 매수 신청 대리를 시켜가지고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아니, 그 지분 쪼개지 말자 이런 취지겠죠.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두 번째. 자,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모든 임대주택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 자기가 세 들어있는 주택이 경매 목적물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모든 건 아닙니다. 좀 전제 요건이 있어요. 그건 시험용이니까. 그럼 이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새끼가 1등을 하든 간에 1등이 쓴 그 금액을 그 돈을 내고 내가 우선 사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승점에 이미 얘는 가 있는 거예요. 금액을 모를 뿐이지. 이게 우선 매수 신고예요. 아까 매수 신청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몰라. 그냥 달려볼 뿐이야. 1등 한번 해보려고. 1등이야 낙찰 받으니까. 근데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뭘 하는 거라고요? 이미 결승점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이건 좀 사연이 긴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 X 부동산이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1등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1억 2천을 썼어요. 을이 2등 먹었는데 1억 1,800을 썼다 하십시다. 1억 1,800. 요렇게, 이건 뒤에 자세히 다 볼 겁니다. 이렇게 1등, 2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 1등한 갑이 돈을 안 내면, 내가 그 금액에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이 갑이라는 사람이 1등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갑은 결국은 법원에 매각 대금을 완납을 해야 돼요. 근데 갑이 돈을 융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십니다. 아슬아슬의 범위가 어디인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아슬아슬하게 2등이나 3등이 됐다 할때도 아슬아슬한 요건에는 충족을 하게 되면,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려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번 떨어져서 낙찰을 못 받긴 하지만은 혹시 갑에게 무슨 사고가 생겨서 얘가 돈을 내지 않게 되면은 내가 그 돈을 내고 낙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그래서 지금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의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결승점에 가서 일정한 금액에 내가 낙찰 받겠다. 딴 애가 안 사거나 또 딴 애가 사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선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매수 신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다. 매수 신청은 입찰표 작성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돌려달라고 하는 건 어차피 길어서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매수 신고라고 해서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또는 아슬아슬 떨어진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해서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매수 신청 보증금을 법원에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임차인은 우선 매수 신고를 어떻게 다 대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지문 제가 예시했던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된다고.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매수 신청 대리하고 매수 신고 대리만 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 나중에 문제 분석하면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인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그때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고 대리가 나와요. 자, 또는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죠. 그건 나머지 4개 뭘로 알아야 돼?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하는 행위. 그래서 금지된 행위도 우리 법에는 있는데 그걸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어도 금지된 행위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히 기억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가 뭐가 된다? 금지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금지되는 행위 되게 많아요. 개수가 많아서 못 외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정확하게 모든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하나를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매수 신청들이 매수 신고 대리라고 하는 거,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오늘 다른 주제 다 빼먹어도 최소한 이거 나중에 이제 경매 얘기할 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 요 얘기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 정도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이 이제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아까 고객의 대리인 개업공개사 아무개가 매수 신청을 대리합니다. 또는 매수 신고를 대리합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증명문서,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증명문서를 당연히 제출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 별로 안 중요해. 한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매수 신청 대리를 여러 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입찰하고 저것도 입찰하면 그때는 한 번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면 뭐 그러려냐고 넘어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기업 공인 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 부분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지문 한두 번 보면 금방 캐치할 주제.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사실은 매수 신청 대리인 권한이라고 하는 게 제일 용어가 그동안 공부 안 했던 주제들에서 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라는 뼈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요 근래 주된 출제 이슈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앞에 개공일 것, 두 번째 경매된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보정을 설정할 것 이런 요건 등을 모두 갖춘 다음에 그다음 출제 포인트 지방 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 법원의 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개공이면서 그 다음 단계로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것이니까 혹시 중개업을 폐업하게 되면 개공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런데 폐업했던 사람이 중개업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원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3년 내는 컴백할 수 없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얘는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재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차 저차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이라고 하는 것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매수 신청 입찰표 작성 제출하고요.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법원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공유대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이임대주택이 된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등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대리할 수 있는 것이 매수 신청 대리인이 돼서 자 오늘 여기까지 좀 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지문 다시 한번 보시고 경매 얘기까지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